당분간은 다시 만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연락해도 괜찮나요? 라는 톡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을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멈춰 세운 후 키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세심한 참견 참견 시간입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좀 역대급 사연이 있다고. 오늘 정말 애들은 다 가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참견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 네, 안녕하세요. 인프제 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ISFJ 남자입니다. 그분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직장에서 4월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난한 회사 생활을 보내다가 5월쯤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고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상담의 내용은 회사와 그분이 잘 맞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단둘이 처음 이야기한 시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마음에 호감이 커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고민 상담으로 시작한 첫 대화가 제가 계속 연락을 이어가 개인톡을 하는 사이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회사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직하고 나서도 개인톡은 계속 이어갔고 6월 초쯤 주말에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을 보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분의 연락 빈도가 많이 늦어지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평소 이야기할 때도 연락이 늦는 텀은 있었는데 그래도 연락을 시작하게 되면 재밌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어 저는 마음 정리할 생각으로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얘기해주세요. 인프제 씨와 연락하는 거 정말 좋은데 혹시 저 때문에 부담감을 갖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보냈고 연락하는 건 부담스럽거나 싫진 않아요. 주변 상황에 적응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 답장을 받고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상시와 같은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주 주말 저녁 당분간은 다시 만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연락해도 괜찮나요? 라는 톡이 왔습니다. 저는 톡을 받고 뭔가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통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고 그분도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섣부르게 만남을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통화가 끝나면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가 되었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통화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이 힘들어하고 노력하는 그분한테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을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되게 현실적인 사연이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 연락을 이렇게 잘 해왔고 심지어 고민 상담 요청도 이 인프제 여성분이 먼저 사연자분께 하셨다는 거예요. 단둘이 약속을 잡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난 뒤부터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단둘이 만났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인프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의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지 않았나. 엄청난 잘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아예 연락을 차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한 거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에서 살짝 깬 거죠. 좀 이성적으로는 조금 약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도 동감하는 게 딱 그때 만나고 밥을 먹어보고 단둘이 진지한 얘기를 해보고 난 뒤에 좀 이성으로서 그 이상의 뭔가를 못 발견하실 듯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히려 그날을 계기로 더 연락도 많아지고 다음 약속도 잡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약속날 어떤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잘 좀 기억을 근데 되짚어 보시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집요하게 혹시 제가 그날 뭐 잘못했나요? 뭐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약간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스스로 그 문제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롭게 나 진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다가가봐야겠다는 그런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는 잊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신데 사실 다시 잘 될 수 있을까는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일단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부담감 내려두시고 잘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맞아요. 정말 잘 지내나? 약간 이런 마음. 그럼 어떻게 손톱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분이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도 해주셨었고 이직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 요즘 그 이직한 거 생활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 네,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괜찮은데? 이 정도의 좀 부담 없게. 약간 침투 전략 같은 느낌? 그렇죠. 저는 컨셉을
인프제를 잘 되고 싶으시다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서로 윈윈한다는 서로 도움도 받고 공유된다. 조언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일단 딱 단단하게 입지를 다지시고 이제 좀 사적인 그런 감정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왜냐면 아직 인프제 여성분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프제 여성분께서 아직 섣부르게 만남을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셨으니까 여기서 바로 또 다시 대쉬를 해버리시면 아, 이 사람 참 섣부른 사람이네 라는 이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으니 맞아요. 부담 없이 다가가는 스킬을 좀 터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네, 왜냐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성분께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는지에 따라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분한테 되게 짧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하면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안부 문자로 적응은 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될 말씀 하나 드리면 괜히 약간 좀 감성이 드셔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감기는 안 걸리셨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 너무 노골적인 이성적인 멘트로 다가가시지 마시고 아 맞아 이 사람 되게 같은 직장 다닐 때 괜찮은 사람이었지 라는 기억이 상기될 수 있도록 약간 직장인과 직장인의 마인드로 좀 컨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잘 되고 계시다면 그때 사연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좋아요. 좀 더 디테일한 참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사연 이거 완전 역대급 사연이라고.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ISFJ 여자입니다. 아까 그분이랑 똑같네요? 똑같은 MBTI네요. 남녀만 바뀐 거네요? 네. 썸보다는 좀 깊은 단계까지 갔지만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은 인프제 남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고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프제분과는 많이 친하진 않지만 그냥 저냥 알던 사이였습니다. 작년 6월쯤 술자리에서 그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몇 년 만에 봤던 자리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었던 자리였고 저는 아직까지 이성적인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그 후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계속됐고 단 둘이 술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완전 필름이 끊겨서 그에게 너무나 신세를 지게 됐죠. 그에게 호감이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취한 모습을 보인 것도 창피했고 무엇보다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저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후 카톡은 계속 이어갔지만 만남도 없었고 무의미한 대화만 지속된다고 생각이 들어 제가 답을 대충대충 하며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호감이 별로 크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친구, 지인 사이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세 달 정도 후 안부차 그에게 연락을 했고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편하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사이 그가 이상형이나 연애 그런 비슷한 주제에 관한 말을 하고 제 볼을 만지는 그런 스킨십을 했습니다. 처음엔 뭐지? 싶다가도 나도 흥을 하는 거 보니 아직 호감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몰랑몰랑한 감정으로 집에 가려고 밖을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걷고 있는데 그가 저를 멈춰 세운 후 키스를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싫지 않아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했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손잡고 걷고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애매한 건 싫어서 관계를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해 그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를 막 좋아한다 이런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지냈던 사이 동안 여자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술 기운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심이 아예 없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살던 지역을 떠나 몇 달 뒤에 다른 지역에 살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장거리가 될 상황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좋은 친구로서 잃기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후 제가 원래 살던 지역에 갈 일이 생겨 갈 겸 오랜만에 그를 봤습니다. 각자 다른 술자리가 있었고 그 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사단이 났죠. 결국 끝까지 갔습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본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다시 제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난 장거리 해봐야 아는 거지 안 해보고 결정하기 싫다.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해봤는데 네 옆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등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은? 너랑 연애를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너를 잘 못 챙겨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그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최악을 생각하고 있어서 슬펐지만 애써 덤덤하게 반응을 했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4개월 동안 그에 대한 생각을 매일 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최근엔 저의 바쁜 일들이 다 끝이 나서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도 있어서 어떻게 시도를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곧 원래 살던 지역으로 한번 내려갈 일이 생기는데 그때 한번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항상 이성관계에 있어서 저는 제 맘 후련할 때까지 다가가고 표현하는 성격인데 좀 참고 견디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건지 요즘 그 생각으로 가득 찼네요. 제 고민을 잘 얘기하지 못한 성격인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약간 리프레시가 되네요. 구구절절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연자 여자분 입장이라고 방금 이입을 해봤거든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머리가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안 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심장이 고장나 버린 느낌. 일단 결론적으로 뭐 스킨십은 다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들도 다 했지만 네.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인프제분의 현실적으로 내가 잘 못 챙겨줄 것 같다는 약간 여러 회피한 대답이 사연자분을 잃기 싫어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나쁜 게 그러면은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죠.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못 질 거면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아니 제 사연이 아니라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저도 이 분하고 똑같아요. 제 마음 후련할 때까지 뭐든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상대방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 MBTI를 떠나서 내 친구의 주관적인 의견만 들은 거니까 혹시 내 친구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그 남성분이 이 여자애가 아직 나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한 번 이미 했던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쉽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두 번까지 갔을 때 그거를 이 사연자분이 이 마음적 고통을 책임질 수 있을지 약간 제가 너무 멀리 간 걱정이긴 하지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어쨌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은 마음보다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다면은 정리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신 거면은 되게 후회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 지금 미련이 있으신 미련이 거죠. 너무 크다는 소리시니까 그냥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한두 달 그냥 마음껏 슬퍼하세요. 왜냐면 한두 달 차라리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낫지 이러면은 1년, 2년이고 생각이 난다니까요. 일단 저는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실 거면은 술 없이 좀 진지한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지금까지 만났던 만남이 다 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만남이네. 이 술 기운이 없을 때도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 사람한테 그런 이성적 매력이 느껴지는지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지 맞네. 이런 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또 만약에 술을 빌미로 또 만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만 연출이 되고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걱정하던 부분이 이 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네요. 주말 낮에 브런치를 먹자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브런치 커피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난 맥주까진 괜찮지 않습니까? 남맥주 그러면은 위험해요. 남맥주가 이제 소주까지 갑니까? 네. 그럼 안 돼요. 남맥주 위험합니다. 일단 정말 알코올의 도움 없이 어색해도 그 어색함도 즐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넌 어땠어? 그냥 너 한 번씩 생각은 나더라.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그리고 저 지금 생각이 든 게 이런 일상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사연자분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이성적 호감이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정신에는 네, 갑자기. 다시 봤더니 제가 저런 점이 있었네? 덧니가 저렇게 컸네? 약간 이런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런 게 막 밤이랑 낮에 보면 또 네, 다르거든.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연자분께서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술 없이 괜찮다. 어쨌든 앞에 있었던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에 너무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다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해드립니다. 본인이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심한 참견 달려봤는데 오는 사연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 못한 사연들 중에 또 해외 관련된 그런 사연들도 또 있습니다. 팝하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한국 분이신데 네, 외국인 분과의 뭐 그런 사연들도 있고 저희가 그때 10대 사연을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 사연이 온 뒤로 10대 분들의 사연이 또 들어오고 있어서 또 다양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의 세심한 참견도 맞아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무조건 저희가 옳다 뭐 맞아요. 그런 거 그런 절대 것도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맞아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세심한 참견으로 만나요. 안녕.